그래서 뭔가 성장하기 싫다. 내가 왜 앞으로 나아갈지 모르겠다. 더 높은 목표, 멀리 가는 게 난 잘 와닿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역사 속에는 진짜 고민은 저희 학원에서 수업을 하잖아요. 영어 수업을. 근데 집에 가면 그걸 복습을 하고 또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학원에서 하는 게 끝이고요. 집 가면 귀찮아서 안 하고 그래서 실력이 안 늘어요. 좋아. 아니 어쩌면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겹도록 듣는 예습 복습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루틴을 만들기가 사실은 뭐 3살 걸어 여름 간다고 어릴 때부터 이제 잡힌 애들은 다행히도 이제 뭘 배우든 간에 복습을 해서 실력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레벨업 시켜 나가겠지만 사실 나도 그렇고 쌤도 어린 시절에 그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뭔가 한 가지를 좀 진득하게 오랫동안 이렇게 배워 나간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고민은 우리 학생만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쩌면 거의 대부분의 모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고 특히나 영어는 인풋과 아웃풋이 정말로 이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 교육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뭔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뱉어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서는 대부분 다 내가 이제 뭐 토익 학원을 가든 과외를 받든 아니면 이제 이런 우리 같은 승무원 학원에서도 지금 회화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환경에서든 수업을 받고 집에 가서 혼자서 뭔가 실력을 늘리려고 하면 안 돼요. 대부분 거기서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쌤이 하나 인사이트를 좀 주고자 하면 일단은 그거는 당연한 거다. 사람이라는 게 인풋과 아웃풋의 밸런스가 잡히지 않고 인풋만 계속 가해지면 아웃풋이 없으면 결국에는 어떤 지식이든 습득이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대부분 영어를 잘 뱉어내는 친구들. 그러니까 심지어는 토익 성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토스나 오픽을 잘 따거나 아니면 그냥 평상시에 이런 어학스펙이 없어도 외국인들과 소통을 잘하는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유학생들. 워킹홀리데이라도 가서 현지에서 거주한 친구들. 이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다면 여기서 너무 뻔한 대답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외국 나가 살아라. 워홀을 가라. 이런 걸 누가 몰라요, 그죠? 현실적으로 그런 여건이 안 되고 한국에서 어쨌든 수업을 듣고 있고, 그죠? 뭔가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와중에 그럼 지금 현재 인프라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현실적인 방법으로 늘릴 수 있냐 이걸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스터디예요. 그냥 국어나 수학 같이 아니면 이제 역사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과목을 제외하고 약간 예체능이 들어간 과목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무원 준비할 때 보통 스피치 교육도 받잖아요, 그죠? 근데 집에서 혼자 말하기 하는 게 얼마나 어색해요. 근데 이렇게 동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리고 또 강사님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내가 이제 스피치 말하는 거 뱉어내고 피드백을 받고 또 뱉어내고 하다 보면 조금씩이라도 말이 는다라는 거를 느끼듯이 영어도 똑같거든요. 결국 말하기거든요. 말하기.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토익 학원을 다니든 승무원 학원을 다니든 어떤 과외를 받든 어떤 수업을 받든 간에 수업 시간만 가지고 영어 실력이 든다? 이게 가능했으면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토익 학원 다니는 친구들 지금 다 말 잘해야겠죠?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먼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정말 내가 영어 실력을 늘리길 원한다. 그러면 당장 멤버를 찾아야 돼요. 사실은 혼자 독학하다가 학원 교육도 필요 없는 친구들이 있는데 스터디 멤버를 구하려고 학원에 등록하는 친구도 쌤이 많이 봤어요. 그만큼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을 찾는다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학원에 오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학원생이니까 우리 학생은 친한 학생들 중에서 영어 실력을 늘리고 싶은 학생들 멤버를 최소 3명에서 4명, 많으면 5명 정도, 대여섯 명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매일마다 여건이 안 된다면 주 2회, 3회라도 꾸준하게 한 6개월 정도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늘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스터디 모임 멤버들이 이제 마음이 잘 맞아야 되는데 보통 이제 많이 빠지죠. 스터디라는 게 이제 누군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리더가 없이 그냥 흐지부지 되면 방향성을 잃고 이제 놀자식으로 이제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스터디를 구성할 때 멤버들의 면면을 잘 살펴보고 본인이 리더가 되든지 아니 내가 좀 리더십이 약하다, 내가 뭔가 의지가 좀 약하다 그러면 나를 이제 끌고 가줄 때로는 이제 멱살 잡고 이렇게 끌고 가줄 이런 리더를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정말 힘들다 그러면 쌤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쌤이 또 이제 학원에서 학생들 모아가지고 우리 땡땡 학생 중심으로 회화 실력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스터디 그룹을 멤버들을 한번 모아보고 그러라고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무조건 스터디. 그리고 뭐 스터디만 만들었다고 땡이 아니라 어쨌든 의지와도 당연히 관련된 부분인데 쌤이 의지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은데 이거 잠깐만 잔소리를 하자면 쌤이 정말 몇 년 동안 10년 넘게 이렇게 컨설팅도 멘토링도 하고 취준생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교육도 해보고 해봤는데 조금 허들이 높은 그런 진입장벽이 높은 직업에 도전하면서 이렇게 이제 본인의 의지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면서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멘탈이 약하고 멘탈이 약한 친구들의 공통점은 체력이 약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영어 공부, 영어 말하기를 하기 전에 러닝을 하든지 유산소 운동을 조금씩 하든지 헬스장 가서 조금 이제 근력 운동을 하든지 어떻게든 체력을 점진적으로 늘리면서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영어 공부를 할 때
영어도 좀 잘 들리기 마련이고 집중력도 올라가고 또 그걸 뱉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실행력도 키워지기 때문에 하여튼 이 체력과 이 습득력이라는 거의 밸런스를 잘 조정해서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가 아니에요. 대부분 다 멘탈이 약해요. 요즘 또 줌 같은 게 있잖아요. 사실 실행력이 강하고 정말 의지가 확고한 친구들만 딱 한 3-4명만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만나서 잠시 잠깐이라도 하루에 뭐 30분, 1시간이라도 복습할 수 있거든요. 그 루틴이 일단 잡혀야 돼요. 거기에서 자꾸 예외를 부여하면 안 돼. 그러니까 쌤이 자꾸 멘탈 얘기하는 게 멘탈이 약하면 자꾸만 이제 누군가 한 명이 삐끗덕되면 같이 영향을 받아버려요. 그래서 내가 거듭 말하지만 목표의식이 확고한 실행력이 강한 멤버들로 주축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 또한 트롤이 되면 안 돼. 내가 정말 이게 메타인지가 왜 중요하냐면 스터디 그룹에서도 항상 이제 우리가 뭔가 그룹 스터디 같은 걸 구성할 때 뭔가 멀리 다 근시안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인 어떤 안목을 가지고 길게 나아갈 때는 그죠? 이게 무조건 루틴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즉흥적으로 막 지금 해야지 잠깐 했다가 또 하기 싫다 막 했다가 이런 걸로 멀리 나아갈 수는 절대 없어요. 그리고 승무원이라는 직업 더 나아가서는 뭐 승무원도 사실 대기업이고 항공사들 대부분 중견기업 대기업이고 승무원뿐만 아니라 뭐 공무원이 됐던 대기업이 됐던 조금 어쨌든 경쟁률이 높고 진입장벽이 높은 직업들을 도전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근시안적인 어떤 마인드로는 절대 안 돼요. 무조건 장기적인 스텝을 가져가야 되고 그러자면 정말 좋은 멤버를 찾아야 되는데 그 멤버들을 뽑기 이전에 내가 그 그룹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과연 그들과 함께 멀리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자꾸만 트롤이 돼가지고 이 친구들에게 방해하는 사람은 아닌가 이거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고 메타인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대부분 그게 약하기 때문에 쌤이 잔소리를 하는 건데 그런 게 약하다 그러면 체력을 먼저 키우세요. 네. 그러면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스터디 멤버를 정말 좋은 멤버를 찾기가 힘들다. 난 정말 영어를 배우고 싶은데 그러면 그럴 때 도움을 주려고 학원에 쌤들이 많잖아요. 그죠? 학원쌤이 있는 거고 우리 이제 영국 출신 원어민 강사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강사님하고도 좀 더 친하게 좀 더 자주 이렇게 부딪히면서 영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학원에 당당하게 요청을 하세요. 지금도 쌤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지만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 줄 테니까. 아셨죠? 영어 공부도 집 가면 안 되잖아요. 네. 체력도 기르야 되는데 안 해요. 집에 가면. 네.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그러면 일단 인생을 한번 쫄딱 망해봐야 돼요. 원래 사람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성장하기 마련인 존재예요. 우리의 DNA 속에는 안주하고 있으면 계속 안주하고 싶어지는 그 관성이 있어요. 그게 뭔가 나아가기 힘들어하는 그런 본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게 만약에 이게 모든 것들이 쉬운 거였다면 사실 우리가 경쟁률이라는 게 나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다 목표를 이루고 뜻을 이뤘기 때문에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분명히 진입장벽과 허들이 높은 경쟁률이 빡센 직업과 그런 포지션이 있는데 정신력과 뭐 체력, 역량, 전문성, 그 다음에 뭐 기술, 지식 이런 것들을 갖춘 사람이 그만큼 드물다는 건데 그럼 왜 드물까요? 그게 그만큼 어려운 게 맞다라는 거죠. 분명히 어려운 거야. 그래서 사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제 반복하는 이 잔소리가 반복되는 건데 결국에는 실행력 싸움이고 쌤이 계속 얘기하지만 그 실행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체력과 정신력과 어떤 목표의식이 기본인데 목표가 없어요, 대부분. 그죠? 우리 친구도 목표가 없잖아요. 그죠? 쌤이 봤을 때는 이제 세상이 너무 편해졌어. 그냥 굳이 내가 어떤 위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고난과 역경을 딛고 나아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필요가 없는 세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난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만 딱 예를 들어도 IMF를 겪으면서 그 많던 부채들이 다 줄고 더 열심히 살기 시작하면서 물론 뭐 부작용도 있어요. IMF 이후로 이제 계약도 늘긴 했지만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많이 늘었고 또 2008년 서브프라임 그 사건을 겪으면서 그때 또 큰 위기와 패닉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극복하고 나서 이제 기업들이 또 더 큰 성장세를 보였고 그래서 반드시 세상의 역사도 그렇고 한 나라의 경제도 그렇고 개개인의 히스토리도 그렇지만 위기 뒤에 기회가 오고 그 사람의 어떤 절망 속과 어떤 고난 속에 또 그 사람의 어떤 성장이 이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성장하기 싫다. 내가 왜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겠다. 더 높은 목표, 멀리 가는 게 나는 잘 와닿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역사 속에는 그 사람의 히스토리 속에는 위기나 역경, 시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나아갈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면 뭐 위기를 어떻게 뭐 만들란 소리냐 이렇게 또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위기라는 거를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사건이나 이벤트 같은 형식인데,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갑자기 들이닥쳐야 이게 위기고 시련인 건데, 그걸 인위적으로 만드는 순간부터 사실 위기나 시련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뭐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없는 그 시련과 위기를 어떻게 좀 세팅할 수 있느냐.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주변에 어쨌든 사람들이 의지가 약한 사람들을 좀 쳐내고 정말 멀리 가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로 좀 같이 이렇게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야 돼요. 그래 내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두 번째가 그거를 인지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도 뭐 책을 보든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간접 경험을 쌓든 간에 인생이라는 게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고 쉽지 않고, 대충 살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라는 그 등가교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어쨌든 인생을 살면서 내가 쉽고 편하게 살면 반드시 내 미래에는 고난과 역경이 주어지고 힘들어진다라는 어떤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러면서 그걸 몸으로 체득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한다는 거, 돈을 번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걸 몸으로 체감을 해야 내가 더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 더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되는 이유, 그런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더 높은 지식과 역량을 갖춰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생기지 않을까. 사실 너무 뻔하고 너무 당연한 말이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이지만 이게 참 실천이 안 되는 친구들 대부분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래서 나한테 또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쌤이 지금 얘기하는 이 사실을 깨달은 자만이 멀리 갈 수 있고 높이 갈 수 있다. 그래서 나의 성장에는 시련과 고난, 역경, 위기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야말로 나를 정말 멀리 가게 만들고 나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그래서 그 시련으로부터 도망치지 말고, 그 시련으로부터 좌절하지 말고 내 몸을 위기나 시련 속에 던져 넣으면서 끊임없이 나를 업그레이드하는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고, 결국 그래야만 내 미래가 정말 내가 원하는 어떤 원대한 목표를 이룰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젊은 시절에 너무 편하게 살 생각보다는, 너무 재밌게 즐겁게만 살 생각보다는, 무조건 힘들어하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서 내가 너무 그냥 마냥 편한 것만 추구하고 살고 있다면, 위기가 없었다면 한번 돌아보고, 아 내가 좀 나태한 사람이구나, 게으른 사람이구나, 그러면 조금 더 힘든 일들을 많이 부딪혀보고 세상에 쉬운 일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고 정확하게 인지하고 자기 개발하는 이유를 찾아 나서야만 이런 어떤 좋은 동기부여가 되면서, 뭐 영어가 됐든 뭐 스피치가 됐든 그 다음에 어떤 내가 원하는 직업이었던 다양한 어떤 역량이 됐던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루틴을 가지고 꾸준히 개발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